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해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증시 날씨에는 다시 쨍한 햇살과 함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약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3천선을 돌파했고요.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도 순매수로 전환,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의 파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자세한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2분기 들어 중국 내 소비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요. 오늘 특히나 화장품주의 맑은 날씨가 눈에 띕니다. 한국 화장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코리아나와 토니모리, NFC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면서요. 콘텐츠 주들에도 최근 활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오늘 콘텐츠 안에서도 영화 관련주 일제히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 E&A와 바른손 상한가에 진입, CJ, CGV와 콘텐츠리 중앙 주가에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주요 가수 복귀 등의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요. 엔터주들 주가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의 최근 주가 부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의 2차 전지주들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고요.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윤곽이 공개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퓨얼셀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수주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징주 날씨인데요. 어제는 카카오에, 오늘은 카카오뱅크 주가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앞서 지난 3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분할 신설 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 로보티즈인데요. 5거래일 연속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보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가 미 FDA로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용 콤보 진단 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틀 연속 맑은 날씨 보이고요. 반면 유니스는 앞선 이 세 종목들과는 다르게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64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저기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헤더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을 따르면 한국은 현재 66조 원에서 약 117조 원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정당화했다. 파넬 대변인은 국방비 증액과 공정한 비용 분담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데일리 아스닥은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년 5개월 만에요. 네.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를 해냅니다. 지금 장중에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우리 증시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상당히 좋은 네. 흐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풍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유탁금이 최근에 65조까지 이제 높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60조 이상 됐었던 게 22년 8월 이후에 60조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일단 계속 고객 예탁금 관련돼서 일단 증시로 부여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증시는 휴장을 보였지만 유럽 시장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BR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배 정도 수준까지 일단 올라왔다. 그래서 1.05배 정도가 되면 한 3,100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1.05배 정도 선까지는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주요 이제 투자 은행들도 그렇고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2주간의 시한을 주고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좀 포기하라는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되레 이제 신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정부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앞으로의 시장 향방 좀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아스닥 살펴보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피부 미용입니다. 2022년부터요, 이제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고, 또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합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로봇 준비해 주셨습니다. AI 기술과 로봇 플랫폼 결합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에 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입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드라마 제작입니다.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K 콘텐츠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부 미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요, 뭐 국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소비하는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외국인 수요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출 잘 하고 있고, 저희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떠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피부 미용보다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화장품. 상당히 좀 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피부 미용과 화장품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을 두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된 2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회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결국에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보면 피부 미용까지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일단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로를 좀 보면 주로는 예전에는 화장품을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대도 높아졌고 사용하는 빈도수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이제 텍스 리펀드에 대한 그걸 어떤 텍스를 주로 많이 리펀드를 해갔나 계산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피부 미용 쪽 관련된 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매출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중국으로부터 상승으로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내수 쪽에 대한 이 단체 관광객 결국엔 비자 면제에 대한 것까지 연계가 되면 이 피부 미용 관련된 매출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화장품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 의미로 좀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피부 미용 관련된 섹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앞서 이제 웨더에서도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들어서 중국 내 소비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오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요. 화장품주들의 주가 상승세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부 미용 관련해서 화장품주에 저희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선 좀 좁혀주셔서 종목 가려주신다면요? 네, 종목은 역시 뭐 세 종목을 한번 추려왔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웅제약을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대웅제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의약품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보톡스 관련된 부분의 매출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보타라고 하는 이제 보톡스를 미국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역시 이제 보톡스에 대한 부분과 일반 의약품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방메디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한방 의료기기를 이제 국내에서 1위로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한방 침이나 부항컵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동사에서 중국에 필러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리프팅 실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 판매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브라질 필러도 승인을 조만간에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한방 관련된 부분으로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필러에 대한 부분을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봉 LS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원료를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이제 화장품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으로 제품으로 이 소재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못 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 안에서의 종목들 좀 기회 찾아주셨습니다. 대웅제약과 동방메디컬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한 대봉 LS까지 저희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로봇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측에서 K 로봇 육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이죠. 텍사스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 첫 시범 운행이 좀 진행이 됩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략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택시 관련된 기대감은 이제 6월 22일 이후에는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형태로 네.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6월 22일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성과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테슬라가 어떤 로봇 사업 택시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피지컬 로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전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테슬라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을 상당히 노동력을 감축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단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반기 때부터는 얼마만큼 빨리 배치를 하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로봇 회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드리는 로봇 관련 종목들은 결국에는 대기업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결국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베이스로 주가를 보기보다는 이슈나 테마적인 흐름으로 주가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서 일단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테슬라 로봇택시 시범 운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종목들 새로운 물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안에서는 대기업과 연계되어서 이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은요, 팀장님? 종목은 뭐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과 로봇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요 그런 그 박사분들이 교수 출신입니다.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 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술로만 따지면 이제 상당히 좀 하이 클래스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확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로봇을 하반기나 내년에 얼마만큼 빠르게 배치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는 역시나 내년 실적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시너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삼성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적으로 협동 로봇의 한 4위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역시 실적은 별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지컬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그룹 단에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일단 뭐 다양한 시너지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원전으로 좀 핫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도 최근에 엔비디아 쪽 관련돼서 공급을 전자기기 쪽 관련된 소재를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엔 그룹사와의 연계성을 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봤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역시 내년까지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눈높이를 좀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슈나 테마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이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일개미나 집개미라는 이런 로봇을 호텔이라든지 뭐 다양한 병원 같은 데 공급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동사는 이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 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제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로봇에 필요한 핑거 액추에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매출 능력이 상당히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매출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로보티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뭐 현재 시장의 흐름 안에서 로보티즈, 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 로봇주 전반에 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의 기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로 좀 시선 좁혀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은 드라마 제작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베이스로 최근 또 시작에 관심도가 높은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략 챙겨볼까요? 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또 있죠. 6월 27일 날 그 오징어 게임 네. 3가 시즌 3가 또 런칭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온다라고 보면 이제 K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더욱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국내 OTT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 합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이 본격화되면서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연계가 되면서 이 OTT 관련 서비스 국내 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네요. 이제 오징어 게임 3 마지막화 공개가 되고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드라마 제작 안에서의 또 기회 찾아본다면요. 종목 역시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컨텐트리 중앙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회사는 자회사 이 SLL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IPO로 상장을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 제작에 대한 특수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제작사는 뭐 아시다시피 흑백 요리사나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이런 드라마나 예능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OTT 드라마 제작 관련된 기대감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는 뭐 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좀 히트를 쳤었던 폭삭 소가수다를 제작을 했었던 업체인데요.
그런 점에서 상반기 때 상당히 좀 주가 탄력성이 좋았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뭐 연속성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영화 제작사를 다시 인수를 하면서 결국엔 드라마에서의 그런 레퍼런스를 영화 쪽까지 확대를 하면서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뭐 계속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나 영화 제작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역시나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BS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죠. 근데 이 콘텐츠들을 이제 넷플릭스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매출 관련된 부분이 뭐 이 하반기 때 연간 한 200억, 4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내년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별로 좋진 않죠.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향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출 수익단으로 접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접어든다라고 보면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레벨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BS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 흐름부터 또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시장 전략 세워보는 데일리 아스탁 시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라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 시한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명령을 보류한 상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하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전이 격화될 경우 군사 개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깊숙이 설치돼 벙커버스터와 B-2 폭격기 투입 없이는 파괴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하되 가능하면 군사 개입 없이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는데요. 21주차 챌린지가 오늘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3 시스템은요, 주력 제품으로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고 있고 냉각형 센서 관련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조정 후 어제 반등의 흐름 보였거든요. 전 고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1.9%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재룡전기는요, 배전 변압기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공략해 주신 종목이고요. 제시해 주셨던 1차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터치하면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저희 13.43%대의 두 자릿수대 성공률로 마무리한 종목이고요.
같은 날 공략해주신 펌텍코리아는요,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거래량 유입되는 걸 지켜보면서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1%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2.58%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도록 하고요. 화요일에 유리기판 관련주 YCKM 공략해 주셨습니다. H뱅 관련 모멘텀 2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0.72% 강보합권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5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수요일에 실리콘투 공략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7%대의 성공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뤄낸 종목이고요. 웹캐시는 수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제 지역화폐 정책 수혜주 또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어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요. 익절로 대응 처리해 주셨습니다. 9%대 성공률 전문가님께서 어제 익절로 대응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또 10%대 지금 급락 보이고 있어서요. 파트너님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한국콜마 국내 최초 화장품 ODM 기업으로 현 정부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1.78%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제 공략해 주신 2가지 종목입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제일일렉트릭 2.91%의 성공률, 엔터주 내에서 큐브엔터 편입해 주셨는데요. 1%대의 성공률 하루 만에 이뤄냅니다. 저희 21주차 1313 챌린지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누적 성공률 바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몇 %대로 31.4%대 21주차 누적 성공률 기록하면서 저희 21주차 챌린지도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제도 이제 20%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었던 1313 챌린지인데요. 오늘 30%대로 21주차 챌린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성공 소감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21주차를 30%대로 성공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시장은 현재 굉장히 강하죠. 이 강한 상태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주차에서 21주차까지 함께 진행을 했을 때 실패를 딱 3번을 했어요. 그리고 18번을 성공을 했는데 시장이 좋으나 좋지 못하나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313 챌린지를 꼭 시청해 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선정해 드릴 때 어느 한 종목이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들만 골라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매매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22주차까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목 선정을 해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1주차 챌린지 30%가 넘는 누적 성공률 기록하면서 역시나 또 이번 주도 성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께서 이제 21주차 챌린지 오늘 마무리되지만 또 종목 리뷰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종목부터 저희 리뷰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i3 시스템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거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장중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0.70%라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상승 흐름을 보시면 큰 틀에서 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5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파동의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 그 이후에 고점을 아직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리는 이 시점에서 2025년도 6월 18일이죠. 이날 중심선을 터치한 이후에 29일 날 4% 반등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점을 올리는 추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꾸준하게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에서 함께 움직이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 충분히 저는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9,800원 라인대 단기 목표가 잡고 리스크 관리점은 2025년도 6월 19일이죠. 장중 4%대 이상 상승했을 때의 시가입니다. 시가 기준에 81,8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우리가 펌텍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는 자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강하게 넘겼죠. 넘겼을 때 장중 4%라는 상승 흐름 약 5% 가까이 됩니다. 4.93% 정도인데 이 상승 흐름으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뚫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2025년도 5월 달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2차례 넘겼죠. 그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 추세를 간단하게만 그어보면 자, 2025년도 5월 최고점 기준에서 고점과 고점,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 하락 추세를 2025년도 6월 12일부터 넘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종가 기준으로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장 중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해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볼린저 밴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볼린저 밴드 갈색선 기준으로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주가가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뚫어내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은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갈색선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중에 돌파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해 나간 과정에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 여기서 거래량 기준으로도 전 거래일 기준 180%가 넘어가는 거래량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약 한 25만 주에 3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터치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목표가에 대해서 단기 목표가 6만 1,000원 기준 잡고 손절가는 5만 4,8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YC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2.9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소폭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고점이죠. 자, 이 라인대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과거에 2025년도 3월달 그리고 2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 26,700원 라인대를 여러 차례 저항을 받다가 2025년도 6월 17일 날 장중 9%라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3거래를 연속 늘렸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26,700원 라인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1선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28,500원, 손절가는 기준 딱 잡아드리면
25,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실리콘2 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2의 경우에도 오늘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 실리콘2가 오늘 장중에 한번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실리콘2의 흐름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 오늘 장중에 6.67%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 흐름들 굉장히 견조로운 상승 랠리 안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더 정석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025년도 6월 11일 날 장중 22%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장중 9% 눌렸지만 그 눌림폭 자체만으로는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1,1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과거에 이제 파동의 고점 라인대죠. 그래서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에서 2025년도 6월 16일 날 저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대를 터치하고 나서 강하게 다져주고 나서 반등이 이어졌고, 반등이 이어진 이후에 오늘 이렇게 장중 6%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고 윗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윗꼬리를 먹어가면서 올리면 좀 더 빠르게 전 고점까지도 터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단기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점을 잡아드리면 53,900원 라인대 이탈 시에는 익절 처리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종목 웹캡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캡시의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하루 만에 익절 처리를 한 종목이죠. 특히 이 종목은 제가 정책 관련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를 줄 때에는 빠르게 익절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격대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책 관련 수혜주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응 기준에 따라서만 대응하셔도 빠르게 수익권대 탈환을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저가인 중요 지지 라인대인 15,4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저가 메리트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참고해 보셔서 저가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저는 조금 더 빠르게 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은 보여줬어요. 3.73%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수급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한 번 더 돌파를 해냈죠. 2.70%의 상승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도 고가 돌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 단기 목표가 1,380원 기준 잡고 익절 기준가 우리가 9,750원 이탈 시에는 익절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큐브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2025년도 6월 19일 날 장중 7%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상승한 이후에 자 오늘 어떻게 됐죠? 장중 1% 이상 다시 한번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꼬리 위를 먹어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거래일 이 단기 추세를 돌파, 이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파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기 목표가 18,900원, 손절가 17,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1주차 챌린지 안에 편입되어 있었던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세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파트너님, 웹캐시 같은 종목들 보면서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이라던가 전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러한 전략들 그때그때 좀 선점해 보실 수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식은
반은 예측과 분석의 영역이 있고요. 반은 또 대응의 영역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권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5월 23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토니모리 기억하시죠? 53%의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은 상승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아래 보이시는 하단 QR코드 통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들, 종목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저희 또 새롭게 22주차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종목 가지고 왔고요. 시메스와 한국콜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콜마 리뷰해 드릴 때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시메스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AI 기술로 완전 자동화된 산업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로봇 관련주들, 특히 AI 관련한 로봇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협력사 쿠팡이죠. 2026년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물류센터들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시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태원 SK 회장이 CES 2025에서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이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SK가 시메스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 최근까지는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흐름 안에서 삼각 수렴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의 끝자락이죠. 전 충분히 상방선도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돌파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2,2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국콜마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앞서서의 흐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미 수렴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한한령 해제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화장품 업종 중에 한 종목이죠. 주축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 화장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수출 1위 품목으로서 앞으로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한령 해제와 맞물리게 되면 미국과 북미 거기다가 중동 여기서 중국까지도 수출 나라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상승세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지금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티문 글로벌가 손잡고 이제 K뷰티 중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을 밝히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의 흐름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드렸고 또 가지고 온 만큼 이 종목이 너무나 좋은 게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정말 3거래일, 4거래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소 가격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전 충분히 이미 삼각 수렴의 상방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83,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주차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시메스, 화장품주 내에서 한국콜마 꼽아주셨고요. 한국콜마의 경우 21주차 챌린지에 이어서 다음 주 22주차 챌린지에도 저희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희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